자, 칼레복화 공부해 봅시다. 윤선도의 몽천요와 김만중의 구운몽인데 둘 다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서 어떻게 말하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는데 시조에서 윤선도를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윤선도의 몽천요하고 견회요 이것도 같이 공부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전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틀, 이게 뭐야? 구운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물관계를 먼저 알아야 되고 내용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모른다고 했을 때 또 푸는 거로 가봅시다. 자, 몽천요는 자, 효종 임금이 예우 차원에서 66세래요. 효종 임금이 높은 벼슬에 임명을 하니까 고관 대신들이 문제 삼아가지고 탄핵했어요. 윤선도 입장에서는 임금을 모실 수 있는 곳에 나아간 것이지만 다른 임금은 임금의 사부야, 공정한 인사가 아니야. 그러면 고관 대신의 주장은 뭐야? 이런 개인적인 인연으로 벼슬을 내는 건 공정한 인사가 아니에요. 하고서 고관 대신들이 뭐 했어요? 반대를 했지. 따라서 자연에 응가하다가 17년 만에 속세로 돌아왔지만 응가한 게 어디예요? 어부사이사 쓸 때 시기와 헐뜯음으로 세상에 날 허탈한 마음과 자 봅시다. 무엇과 무엇을 허탈한 마음과 실망 좌절감을 뭐야? 우의적으로 뭐한다? 형상화한 거다.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추상적인 대상은 뭐야? 허탈한 마음하고 실망 좌절감입니다. 그거를 형상화한다.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꿈몽자죠. 하늘천, 꿈의 하늘에 대한 꿈, 하늘에 간 꿈을 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구운몽. 가나 모두 꿈은 아주 중요하다. 구운몽이고 몽천, 꿈몽, 요죠. 몽천, 요고 구운몽이죠. 그러면은 요 몽이 꿈이 제재이면서 문학적 장치예요. 뭐를 나타낸다? 주제를 나타낸다. 꿈은 특별한 의미와 기능을 띈다. 현실에서 결핍, 불만은 꿈을 꾸게 되는 요인이 되는 까닭에 꿈은 이런 경우가 많다. 욕망과 이상, 주체의 욕망과 이상을 집약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현실에 이루어지지 못한 욕망이 구현되기도 하고 비판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지금 빼고 읽었어요.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욕망이 구현되기도 하고 어떤 욕망? 현실에서 못하는 욕망. 그러면은 요런 거가 되겠지. 그 다음에 현실에서는 방관자인데 꿈에서는 참여자가 되어서 실현 불가능한 소망을 일시적으로 성취할 수도 있어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데 요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봅시다. 머릿속에 뭐가 돼야 돼? 경험으로 구현됩니다. 욕망이 꿈속에서 현실을 비판해요. 그 다음에 소망을 일시적으로 성취해줘요. 근데 이제 조금 이거 작품 길이도 너무 길고요. 요거를 좀 못 풀었다 해가지고 나 힘들어. 이거 정찬이 힘들어할 거 전혀 없어요. 그러면 현실을 비판은 우의적으로 몽천요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구운몽에서는 뭐야?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욕망이 구현되고요. 일시적으로 성취할 수 있어요.
실현 불가능한 소망을 요 두 가지를 놓고서 읽어줘야 되겠습니다. 내용 들어가 볼게요. 생실현과 꾸는가 백옥경 이거는 너무 많이 인용이 되죠. 뭐야 하늘의 궁궐 요렇게 되죠. 백옥경. 그런데 옥황상제는 효종이겠죠. 땡큐 반기는데 신선들은 뭐야 대신들이겠죠. 싫어한다. 두어라. 놔둬라. 오호연월이 내 분수다. 내 분이다. 분 밑에다가 항상 수 쓰게 만들었었죠. 자연에 사는 게 내 분수구나. 자, 또 꿈을 이뤄서 풋잠의 꿈을 이뤄서 꿈을 꾸어서 어디 12루 요것도 백옥경 12루 이건 이제 이태백이 썼던 내용이에요. 누각이죠. 또 똑같네. 옥황상제는 웃는데 신선들이 꾸짖는다. 대신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백만창생의 일을 나라에 관한 일이겠지. 어느 겨울에 물을 수 없다. 무슨 법? 서리법이 되겠죠. 내가 물을 수 없구나. 하늘이 이질어졌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웠고 백옥루를 중수 다시 고칠 때 어떤 장인바치가 이루어내는 거 내가 이게 궁금해요. 어땠을 때 나라가 하늘이 이질어졌다는 건 뭐야? 잘못됐다는 거죠. 백옥루 중수할 때 나라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뭐야 무슨 기술과 어떤 훌륭한 신하가 장인바치는 신하라고 어떤 신하? 훌륭한 신하가 이루어냈느냐. 아래어 버려 했더니 못다 하고 왔도다. 뭐라 했어요? 나라에 대한 일을 옥황상제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묻지 못하고 왔다. 그래서 아까 나온 게 뭐예요? 허탈감이었지. 이거를 좀 써놓고 푸세요. 이거는 너무 길어서요. 이런 형식으로는 모의고사나 수능에 이렇게 졸라 길잖아. 안 나올 거다. 허탈감, 실망, 좌절감.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낀 거를 형상화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야? 다 못하고 왔어요. 그러면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자, 여기 봅시다. 일단은요, 구운몽은 맨 앞에 내용하고 아마 맨 앞에 내용 또 맨 뒤에 내용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럼 앞에 내용은 뭐예요? 하늘나라에 자 구조가 현실이 있고요. 또 꿈이 있고요. 또 꿈속에 꿈이 있어요. 그럼 지금 어디 이야기냐면은 여기 이야기예요.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이야기인데 진짜 재밌게요. 이 현실은 하늘나라가 현실이에요. 하늘나라의 육관대사의 제자로 있는 성지인 이렇게 되고요. 꿈이라는 건 뭐야? 인간 세상의 당나라예요. 당나라의 남악에서 이건 남악은 하늘나라예요. 당나라에서 토본을 평정하러 양소유가 갑니다. 그런데 이 토본을 평정을 하다가 어떤 물을 마셨는데 굉장히 막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꿈을 꾸는데 이거는 뭐야? 용궁이에요. 용궁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서 이 잘못 마신 물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몽중몽 뭐야? 몽중몽은 꿈속의 꿈에 해당되는 거는 용궁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현실이 있어요.
현실은 하늘나라의 성진이었어요. 육관대사에게 심부름을 하는 성진이 일부 이야기는, 앞부분 이야기는 뭐예요? 용왕이 육관대사의 설법을 듣고 갔어요. 그러니까 육관대사가 졸라 땡큐 해가지고 성진을 용궁으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성진이 용궁으로 심부름을 가가지고 거기서 너무너무 용왕이 지극히 환대를 해주니까 거기서 술을 안 마실 수 없어가지고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를 만나서 나중에 이게 뭐야? 이처육첩이 되죠. 현실 세계에서. 아니, 꿈에서. 그래서 술을 마시고 팔선녀하고 희롱하고 수작 부리고 그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우리 불교는 왜 이렇게 적막하니? 유교, 도교는 다 그런 게 있는데 왜 불교에 대해서 불교의 적막함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럴까 하고 회의를 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못한 거를 육관대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인간 세계로, 그게 꿈입니다. 인간 세상이 꿈이고 그게 당나라인 거지. 그래서 성진은 뭐로 태어나요? 양, 소, 유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배경이 어디다? 중국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게 인간 세상이고요. 현실은 비현실적 공간인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양소유가 이제 장원급제하고 원수가 되어서 토번을 치러 갑니다. 요 꿈의 내용, 토번을 치러 가는데 물을 마시고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 속에 또 꿈을 꿉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상태에서 꿈을 꾸는 내용이 뭐다? 용왕이다. 용왕에 대한 꿈인데 남의 태자라는 나쁜 놈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용왕의 딸을 구해줍니다. 용녀를 구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기도 선녀예요. 그래서 용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꿈을 꾸는데 이 꿈에서 깨어나니까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물을 마셨던, 토번을 치러 갔던 길의 어려움이 꿈속의 일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럼 지금 특강에 나온 대목은 지금 이 대목이란 말이야. 특강에 나오는 대목은 요 대목입니다. 요 대목. 그 다음에 다시 나중에 양소유가 승상이 돼가지고, 여기서는 원수죠. 승상이 되어가지고 은퇴한 후에 생일날에, 야, 나는 인생무상을 깨달았다. 그래서 불생불멸할,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은 도를 찾아서 떠나겠다 하는 순간 꿈에서 깨가지고, 아직도 꿈이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현실로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 마지막 부분이 생일날, 승상이 은퇴하고 생일날 인생무상을 느껴가지고 불생불멸할 도를 찾아 내가 떠나겠다 선언하는 순간 육관대사가 딱 꿈에서 깨게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현실로 돌아오니까
자기는 뭐예요? 승상이 아니고 뭐다? 도함의 성진 행자다. 이제 성진으로 돌아오고, 육관대사가 꿈속의 내용이 어떻느냐? 얼마나 좋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아, 네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노라 해가지고 혼납니다. 그러고서 이제 오는 새로운 제자 누구? 팔선녀 8명의 제자가 또 있을 거다. 그러면은 8 더하기 1은 얼마? 9죠. 그래서 성진과 팔선녀가 꾸는 꿈을 9명이니까 구운몽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뭐야? 하룻밤 꿈을 통해서 깨닫고 뭐야? 팔선녀도 뭐가 되자? 육관대사의 제자가 되자 해가지고 이 팔선녀도 머리를 탁 자르고 화장을 지우고 해가지고 이제 제자가 되겠습니다. 각오를 밝혀가지고 금강경 구절 네 구절을 하면서 도를 깨달아가지고 나중에 다 뭐야? 극락 행복해졌다. 이게 이제 구운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아마 그래서 어려워요 했던 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스토리 라인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이구나, 여기서부터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토본을 치러 갔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게 첫 번째 꿈의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졸라 어려워 이러는데 그 꿈에서 또 꿈을 꿔요. 그래서 몽중몽이라고 합니다. 몽중몽이라고 합니다. 꿈속에 또 꿈을 꿔요. 그러면 토본 이야기는, 토본을 치는 이야기는 꿈속의 이야기고요. 그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꾸는 꿈이 용궁에서 막 남의 태자하고 맞짱 뜨고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용왕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근데 요때 잠깐 육관대사를 만나요. 한번 만나. 어디에서? 몽중몽에서 육관대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육관대사를 맨 처음에 못 알아보고, 아, 내가 꿈속에 토본을 치러 갈 때 꿈속에 설법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요? 육관대사가 이렇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현실로 딱 돌아오게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스토리 라인이 어디라고? 여기라고요. 토본을 치러 갔는데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물을 마셨더니 막 사람들이 토하고 병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그게 용왕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이 정도 알고 읽어 갑시다. 좀 빠르게 갈게요. 양원수 일단 동그라미 해야 되겠지. 싸움을 전 남의 태자가 물고기에게 명하자. 비현실적이죠. 잉어 자라가 용맹스럽게 태어났다. 한 번에 다 베어내고 비현실적 정기적이죠. 재측들 아니에요. 100만 군병이 짓밟혀 삽시간에 비늘 깨진 껍질. 태자는 창에 찔려서 변신하지 못했어요. 변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래야 되는데 마침내 결박된 채로 원수 말에 엎드리자 기뻐하고 징을 쳐서 군사를 돌렸다. 남의 태자 박살났네. 수문군이 양원수에게 알렸다. 백룡담의 낭자가 원수를 취하하고 군사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랍니다. 뭐야? 이 백룡담의 낭자가 용녀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백릉파가 될 거야. 그거는 여기에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관계를 맺게 되고 뭐야? 팔선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용녀가 뭐야? 괴로움을 겪고 있었는데 구해준 거예요. 누구한테서? 남의 태자한테서 구해준 거예요. 누가? 양원수가. 멋있지?
술백석 소 100마리로 군사모임이 배를 두드리고 춤추며 노래하고, 이거 뭐냐, 배를 두드린다는 거는 복고예요. 이거 쓸데없는 소리인데, 복고, 배 복자리 두드릴 고자, 이게 태평성대를 나타낼 때 나오는 게 복고라고 합니다. 용맹교인 더했다. 용녀와 함께 앉아 꾸짖었다. 누구를? 자, 이게 여러분들, 이거 누가? 양원수가, 지금 옆에 지나가서 한번 정리할게요. 원수가 누구한테 한 말이야? 태자를 뭐냐? 꾸짖는 말. 자, 이렇게 따옴표 있으면요, 뭐하라 했어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는 말이잖아. 그럼 답 내가 길어요. 그러면은 맨 뒤만 읽으라 했잖아. 자, 내 머리를 배워야 되지만 특별히 용서한다. 그러면은 낭자께 누구? 용녀죠. 백룡당 낭자, 용녀, 낭자께 죄를 짓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앞에서부터 다 읽으면요, 야단치는 거 뭐냐? 너 죽일 건데 용서해 주니까 앞으로 짓지 마라. 죄를 괴롭히지 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가 천자의 명을 받들어 명을 거역한 적 없는데 너같이 조그만 너 남의 태자 대군을 거역하니 죽기를 재촉합니다. 복음이 있는데 용을 베던 칼이다. 너 머리를 베어서 위험을 떨쳐야 하지만 너의 집이, 너의 가문이 남해를 진정시켜 인간 세상에 뭐야? 피를 내렸어요. 이런 공로가 있으니까 특별히 용서한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 죄 짓지 마, 괴롭히지 마 이랬어요. 남의 태자는 숨도 못 쉬고 들어갔다. 그때 상서로운 기운이 동남쪽에서 일더니 붉은 돌이 영롱하고, 이건 뭐지? 신비한 배경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 공중에서 기치와 절월이 내려오며 붉은 옷 사자가, 붉은 옷 입은 사자가, 이건 사자는 시킬 사자예요. 심부름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전하는 사람, 이거를 사자라고 하세요. 라이언 아니야. 사자라는 표현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제 시킬 사자거든요. 요렇게. 그 우리가 뭐야? 사역동사 배우잖아요. 말했다. 양 원수가 구하심을 용왕이 아시고 친히 진문에 나아가 치하하려 하시나 정사의 명명이라 바쁜 마음 바쁜 몸이다 이거지. 별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맞아드리고자 하니 원수는 공주, 이거 용녀예요. 자, 여기서 용녀, 백록당 낭자, 용녀, 낭자, 그 다음에 또 뭐야? 공주, 이렇게 표현이 네 가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시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자, 어디로 와라? 별전으로 와라. 적군이 물렀으나 진을 친 게 있고, 동정호가 뭐야? 말리 밖에 있어요. 동정호, 이건 중국의 호수입니다. 엄청나게 큰 호수. 말리 밖에 있어요. 갔다가 오는 사이가 길 거다. 군사 거느린 자, 자기죠. 원수가 멀리 갈 수 있겠냐? 8욕 술에 멍에가 쳤으니 말리 밖인데요. 얼마? 반나절이면 가돼요. 비현실적, 정기적입니다. 동정호까지 거리가 말리나 되는데 반나절이면 간다. 뭐야? 용이 끄는 수레. 용이, 그것도 8마리 용이 끄는 수레. 용녀, 또 이러죠. 이거 또 뭐야? 같은 인물이라고. 남의 태자한테 괴롭힘을 당하던 용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백능파가 된다. 그래가지고
양소유하고 또 사랑을 하게 된다. 양소유는 대단한 인물이야. 바람이 불어 수레를 공중으로 올리고 흰 구름은 큰 산처럼 세상을, 이것도 비현실죠. 옛날에는 비현실적 요소가 드러난 부분 시험 문제가 잘 나왔는데, 동종호의 이른이 용왕 나오고 주객의 예를 차리고 장인과 사위의 정을 폈다. 장인은 뭐야? 용왕이죠. 사위는 뭐야? 양원수지. 나중에 승상까지 됩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잔치를 베풀었다. 친히 자놓고 원수에게다. 과인이 부덕하여 그것을 딸이 편하게 하지 못했는데 원수가 교활한 아이 남의 태자 사로잡고 구하니 은혜가 두텁다. 답사했다. 다 대왕 누구? 용왕. 위세와 명령 있겠지. 무슨 공이 있습니까? 어떤 표현이냐? 겸손한 표현이다. 자, 일단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현실이 어디라고요? 현실이 남악 하늘나라. 하늘입니다. 하늘나라. 하늘인데 남악 형산에 있는 곳이고, 꿈을 꿉니다. 꿈을 왜 꿔요?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죠. 술 먹었죠. 낭자들하고 희롱했죠. 그 다음에 마음을 그릇되게 먹었죠. 불교는 왜 이렇게 적막하니? 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게, 이게 이제 그 풍도는 사실 지옥인데요. 그게 인간 세상, 풍도로 귀향을 벗는다. 뭐, 그런데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인데, 그러면 인간 세상으로 뭐야? 유배 온 거지? 그런데 원래는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뭐야? 고생을 해야 되는데 영웅설화적인 이야기야. 벼슬도 승상까지, 지금은 원수로 나오지만 승상까지 되고, 임금이 너무너무 총애하고 출장 입상해요. 출장 입상,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나가서는 뭐야?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뭐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재상이야. 밖에 나가서는 오랑캐를 물리치고 한양에 돌아와서는 이게 장안이지. 수도에 돌아와서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재상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처육첩을 얻어요. 아름답고 섹시한 이처육첩. 그러니 얼마나 멋져요. 인간 세상이고, 이게 뭐야? 당나라입니다. 그런데 당나라에서 뭐야? 토번이, 오랑캐가 쳐들어와 가지고 토번을 치러 가던 길에 물을 마시면서 어려움에 처하는데 다시 또 꿈을 꿉니다. 그러면 이 꿈속의 내용이 뭐라고요? 용왕의 딸을 구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양소유, 하늘나라에서는 주인공 이름만 정리할게요. 양소유였고요, 이름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늘나라는 성진이었고, 인간 세상에서는 양소유인데, 이 사람이 원수였다가 나중에 승상이 돼요. 양소유가. 그런데 또 여기에 장원급제를 했었어요. 그러면 양소유 이름을 소유 이렇게 성을 떼고 이야기도 하고요. 맞아? 그 다음에 양원수라고 했다가 그냥 원수 그랬다가 양승상 했다가 승상 그랬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인물의 행적에 관련된 거죠. 양장원 그러면은 뭐예요? 양장원 하면은 양소유가 장원급제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사람을 나타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토번을 치러 갔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꿈을 꾸고 어려움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몽, 중, 몽 요런 스토리가 지금 수능 특강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쪽을 조금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아직 어디에요? 용궁입니다. 동정호입니다. 동정호 중국 지명이다. 술에 취하자 풍화 올렸다. 음음열은 절조가 있으나 시속 속세의 풍화과 달랐어요. 장사 1000명이 칼창 북을 울리며 나오는데 6쌍 미인이 부용의 옷 의자 정도는 알잖아. 그 다음에 패를 차고 비단소매 떨쳐 춤추니 장관이었다. 풍악을 듣다가 양원수가 물었습니다. 이는 무슨 국조입니까? 여기에 음률이요. 이상해. 시 속의 세 속의 풍악하고는 달라요. 이 곡조는 옛날에는 수부에 없었다. 물수자지. 여기에 없었는데 맏딸이 아내가 됐을 때 딱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여기 정확하게 뭐에 대해서 음률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중요한 대사는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여기 뒤에 원수 누구 양소유가 남의 태자를 부수어서 부녀를 모이게 했으니 전당군의 옛일. 그러면은 여기 뭐냐면 전당군이 했던 거예요. 전당군이 했던 일하고 흡사함으로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할 거다? 원수 파군악이라고 하겠다. 내가 이름을 이렇게 고칠게요. 자, 뭐에 대한 이 곡조에 대한 내력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당신이 한 일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가 이렇게 고칠게요.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아내가 되었는데 맏딸이 아내가 되었는데 경하왕 태자에 시집가서 고통받는 사실을 알게 아우 누구 전당군 누구가 전당군 그러면은 전당군이 누구를 구했어요? 용왕의 맏딸을 구했어요. 그런데 원수가 양소유가 누구를 구했어요? 용녀를 구했어요. 여기는 뭐야? 경하왕 태자. 여기는 뭐야? 남해 태자로 나왔죠. 남해 태자.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 몰라도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곡조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은 요거야. 요런 사연을 담고 있어서 귀조 황궁악이라고 했어요. 악인데 여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 이름을 바꿀게요. 전당군이 내 맏딸을 구해준 것처럼 원수가 내 딸을 구해줬으니까 원수 파군악이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그런데 이거 몰라도 된다니까. 이거 가지고 선생님 모르겠어요. 울상하지 마 제발. 자, 원래는 수부에 없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야. 이거는. 수부라는 건 뭐야? 용궁에 없었다. 원래는 없었는데 맏딸이 태자의 아내가 되는데 시집가서 고통받는 사실을 알고 내 동생 전당군이 크게 싸우고 딸아이를 구해왔어요. 그래서 궁중사람 하나가 풍악과 춤을 만들어 전당궁 파진악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가끔 귀주 항궁악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음률이죠. 무슨 곡조입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원수가 남의 태자를 부숴가지고 모이게 했으니 옛일과 흡사하니까 원수 파군하기라고 부르겠다.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야? 원수가 우리 부녀, 맨 마지막만 읽어보자고요. 원수가 우리 부녀를 모이게 해줬으니 전당군의 옛 일과 흡사함으로 이름을 원수 파군하거라 부를게요. 요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 모른다고 못 푸는 거 절대 아니라니까. 양원수가 뭐래요? 그 유생 뭐야? 유생은 누구 말이에요?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궁중사람 하나겠죠. 그 유생이 뭐야? 신선이 되어 있어요. 선과는 신성이지. 어찌 보겠습니까? 하니까 하직인 사람다. 내가 일이 있어서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보겠습니까? 봤어 안 봤어?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그러면 뭐야? 볼 수 없습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자, 용녀를 또 돌아보고 뒷기약을 잊지 마오. 이거 복선이지. 나중에 뒷기약이라는 거 뭐야? 재회, 다시 만날 것이다. 뭘 잊지 마시오. 이처육첩이라니까. 용녀가 이처육첩 8선녀 중에 한 명이에요. 나 다시 만날 거 잊지 마세요. 우리 꼭 다시 볼 거다. 염려하지 할 일이 아니다. 언약대로 한다. 국문의 전산이 우뚝 솟은 산의 5봉이 이게 뭐야? 남악입니다. 남악이 뭐야? 현실의 배경이죠. 어디라고? 하늘. 거기에 누가 있어요? 육관대사가 있어요. 양소인은 뭐였어요? 육관대사의 제자. 세모하면 안 되지. 육관대사의 제자인 성진이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지금은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양소유가 된 거고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인물관계도가 중요한 거에 예를 들 때 항상 선생님이 구운몽을 예로 들잖아요. 꿈속에서 다시 또 뭘 봤어요? 원래 현실이었던 남악을 지금 이 산을 봅니다. 경치였다. 용왕한테 물었다. 이 산은 무슨 산입니다. 형산하고 이 산은 뭐다. 이게 남악의 뭐다? 형산입니다. 남악의 형산. 이게 뭐야? 원래 현실의 배경이죠. 뭐가 있는 거? 육관대사가 있는 것. 어쩌면 오를 수 있습니까? 원래 악자가 들어가면요. 오르기 힘든 산이에요. 신기하고 이상한 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습니까? 잠깐 구경하고 돌아가도 될 거다. 술에 오르자 형산 아래에 이르렀다. 언덕 하나 지나고 구렁이는 산이 높고 점점 지경이 크겠다. 만경이 널려 있어 다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원수가 사방 돌려면 저절로 탄식했다. 마음이 시달리고 정신이 고달픈데 이 몸 티끌 인연이 뭐야? 티끌 인연은 인간 세상의 인연. 인연이 티끌 같다는 건 뭐야?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뭐야? 무상. 짧고 덧없는데 인간 세상의 인연이라는 하는 거는 뭐야? 짧고 덧없는데 뭐가 중요하니? 이제 내가 뭐야? 물러나서 뭐가 되고 싶어요? 만물 밖의 사람이 되어야지. 인간 세상을 초월한 인세를 초월해서 한 존재가 되어야지. 경세 소리가 수목에서 났다. 절. 경세 소리를 들으니까 아 절이 멀지 않구나. 정각이 깊고 그 여러 승려가 있었다. 한 노승. 이게 육관대사입니다. 육관대사 이제 동그라미 칠게요. 형광펜으로 칠할게. 노승 육관대사. 설법하는데 눈썹이 희고 골격이 파리하여 고령임을 쉽게 할 수 있다. 노승은 여기 육관대사 들어오는 걸 보고 말했다. 산중 사람 누구? 노승. 육관대사. 귀가 박지 못하여 대원수 오는 걸 대원수 누구? 양소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원수는 용서해라. 그러나 다음이 중요한 오늘은 원수가 아주 오시는 날이 아니니. 이거 뭐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은퇴하고요. 생일날 인생무상을 깨달아서 내가 불생불멸할 도를 찾으러 가겠다 하면서 이제 육관대사가 꿈에서 깨게 만듭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다시 여기에 남악 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아직은 너가 인간 세상에 더 있다가 와야 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아주 오는 날이 아니에요. 나중에 아주 오게 될 거예요. 요 소리지. 아직은 너 나중에 완전하게 이제 돌아올 건데 지금은 아직 완전하게 돌아오는 날이 아니니까 배려하고 넌 돌아가라. 합장 배려하고 예절을 갖추고 나서 절을 올리고 돌아가라. 그래서 분양 재배하고 헛디어 잠을 깨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깨어났다는 거는 뭐야? 몽중몽이고요. 몽중몽 뭐야? 꿈속의 꿈이에요. 몽중몽이고 그럼 여기는 뭐야? 용왕의 딸을 구해주고 용왕하고 인연 그 다음에 남악 형상을 가지고 일단 한번 육관대사를 만나요. 육관대사를 한번 만나요. 근데 이제 몽중몽이 깼으니까 이제 몽이죠. 뭐야? 토번을 치러 가는 이야기. 자, 책상이 기대했고 아침은 밝았다. 꿈에서 깼으니까요. 이상히 여겨. 너희들도 꿈을 꾸느냐? 일제히 그렇다. 그러면 얘네들도 여러 장수들도 같은 꿈을 꿨어요. 소장들도 원수를 따라 크게 이기고 자 꿈에 그럼 몽중몽이라고 이거 뭐야? 신병 귀절 신의 병사 귀신의 졸개 실로 도적을 좋은 조짐입니다. 길몽입니다. 꿈속에 이를 낱낱이 보고 백룡담에 가보니 요게 근거지. 꿈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근거. 그래서 그 용녀가 백능파가 되죠. 나중에 이름이. 용녀, 용왕의 딸이 뭐야? 백능파고요. 나중에 다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존재야. 표주박 들고 물을 마시고 자, 물 때문에 곤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든 것은 다들 병들었어. 이 물 먹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꿈속의 일을 계기로. 원수가 물을 충분히 마시게 했어요. 기뻐하고 천지가 진동이고 도적이 뭐야? 토번족이 곧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천자는 기뻐했다.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아마 요것 때문에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졸라 어렵네 이러지 마시고요. 내용 정리만 이렇게 좀 합시다.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해설을 좀 자세히 해줬어요. 자, A, B에 대한 설명. A가 뭡니까? A는 뭐야? 나라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공을 이루는 신하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B는 노승 누구? 육관대사고 아마 이거 잘 틀렸겠네. 이거는 뭐야? 나라를 잘 다스린 신하, 나라를 구한 인재, 이 정도로 느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적절한 건 A의 성취는 실망과 회의를 느끼도록 아니죠. B는 미래에 일어날 운명적 사건을 암시, 다시 만난다고 했죠. 아주 오는 날이 아니다. 너는 언젠가 아주 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원수가 아유 말도 안 되고요. 초월적 존재로 조력하고 있다 아니고요. 원망하는 마음 품게 한다 이거 아닙니다. 오늘 4번부터 풀었네. 페이지가 넘어갔나 봐요. 앞으로 갈게요. 표현상 특징 가에 이거요. 자연물의 인격 부여 유사한 형식의 구절 배치 그 다음에 뭐야? 화자의 의지를 보여줘? 그 다음에 명암 대비 활용, 그 다음에 묻고 답하는 방식. 일단은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유사한 형식의 구조를 배치한 거죠. 중첩적인 행위, 겹치는 행위. 그럼 뭐예요? 임금은, 옥황은 반기고, 신선이 거리고요. 옥황은 운고, 신선이 꾸준다. 올라가니, 들어가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답이 쉽게 뛰쳐나옵니다. 다른 거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 다음에 2번. 자, 모실 수 있는 거에 나아간 일이다. 사부인. 만약 왕자일 때 사부였겠지. 조정의 것을 임명한 것을 나타낸다. 탄핵을 일으킨 조정의 고관 내신 작가를 탄핵하죠. 실망과 좌절감이 담긴 목소리.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허탈한 마음을 견디고자 하는 태도. 아니야 이거는 뭐지? 어려움을 나라가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어낼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3번은 또 3번은 어디 갔어요? 이렇게 됐구나. 자, 내용 이해인데 양원수는 용서했다. 용왕이 아무 거리낌 없이? 아니죠. 그 다음에 홀로 인간을 위해 아니야. 집안이 너 집안이 했어요. 인간에게 비를 내렸어. 야단치인데 뭐 여기 밑인데 너의 집이 가문이 인간 세상에 비를 내렸어. 그러니까 너는 조상의 덕을 본겨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기고 위기에서 공로로 공로를 용왕에게 돌렸다. 뭐라 했어요? 겸손한 표현이었죠. 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이렇죠. 대왕의 위세와 명령이 끼친 거지. 내가 무슨 공이 있겠냐? 겸손한 표현. 그래서 용왕 쪽으로 공을 돌렸다. 이렇게 되겠죠. 아마 내용이 길고 해서 좀 어려움은 있을 건데 뭐야?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내가 안 가본 데가 어디라 했어? 여기입니다. 이러지. 내가 안 가본 데가 형산과 이산은 보지 못했다. 형산, 이산이 형산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아마 좀 까다롭게 느꼈을 것 같기는 해요. 절에서 많은 노승과 제자들은 예상하고 마주 나왔다? 아닙니다. 그 다음 기억 미흡 영적 활약을 보여주는 모습, 사건 전환의 분위기, 생소하게 느끼는 감각,
비현실적 공간에 있는 인물의 상황, 그 다음에 현실적 장애, 거대한 자연경관. 이건 남악 형상이잖아. 아니죠. 현실적 장애가 아니라 나중에 돌아가야 될 곳. 지리적 특징에 대한 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공간에서 새로운 것. 이거는 뭐야? 용궁에서요. 새로운 공간 뭐야? 남악 형산. 이렇게 되겠죠. 조금 어려웠으리라 생각은 돼요. 그래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화자는 특정 대상만한 사고 식단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설정, 결핍을 드러내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가해 화자는 특정 대상 누구지? 임금이지? 맞고요. 가해 화자는 두 대상의 모습 뭐야? 성관하고 옥황상제 해서 불만과 부정적 인식, 특정 부류, 조정 신화에 대한 양원서는 욕망을 실현하기 어려울 만큼 모순으로 가득 찬 현실을 벌써 말도 안 돼요. 여기서 현실이 뭐라고요? 신선세계라고요. 하늘이라고요. 더구나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꿈에서 못 이루는 게 없어요. 벼슬도 높이 가고 2첩, 6첩을 얻게 됩니다. 엄청나게 잘 나가요. 이상세계를 경험하고 일시적으로 소망 성취, 그 다음 욕망 충족만 참여자가 되지만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는 한계, 공통점. 여기로 간 사람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 한계라는 게 그러면 선생님 어디에 있어요? 나는 봅시다. 나가 어디에 있냐면 대사 속에 있어요. 여기 인간 세상을 초월해야 돼.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요게 뭐 중요하니? 티끌 인연이 뭐 중요하니? 안 중요해. 내가 공을 세우고 물러가. 은퇴해가지고 뭐 해야지? 만물 밖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돼야 진정한 욕망을 해소하는 겁니다. 완전히 해소 못합니다. 5번으로 간 사람은 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좀 길게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 알아줘야 구문 이해합니다.